이번 두 번째 주제는 맞잡은 손, 아직 못 잡은 손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새로운 뉴스 하나 들어왔는데요.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가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대선 후보를 사퇴했습니다. 두 사람이 국민통합정부 구성에 합의한 지 어제 합의한 지 하루 만의 일인데요. 김 대표 오늘 기자회견 잠깐 듣고 관련 내용 말씀 나누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대통령 후보직을 내려놓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다시 운동화 끈을 묶겠습니다. 어제 합의가 일으킨 기득권 정치 타파의 불씨가 등불로 번져가도록 더 큰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네, 먼저 진 의원께서 좀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네. 그 김동연 대표의 이재명 후보 지지 합류인데요. 이른바 반윤연대, 반윤 포이론 서막입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고요. 다만 양당 독점 체제로 말미암아서 우리 정치가 우리 국민의 어떤 열망에 충실하게 부응하지 못한 채 배반하는 정치를 계속해 왔다라고 하는 지탄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치 개혁의 요구가 대단히 높은데 이 정치 개혁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두 후보의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른 김동연 후보의 결단이 있어서 우리 국민에게는 사이다 같은 소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대 양당이라고 하면 우리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어떤 분들은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왔지요. 그렇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대의 실수와 실책을 바라서 반사이익을 통해 가지고 득을 보려고 하는 이런 정치가 반복되어 온 게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라면 또 정치 발전을 위해서라면 제3의 선택지가 있어야 되는데 헌법적으로는 다당제가 보장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양당제로 되어 왔기 때문에 이 법과 제도를 바꿔서 실질적으로 다당제를 구현하게 하고 그로써 두 거대 정당이 잘못하면 제3의 정당에게도 표를 줄 수 있는 체제를 만들자라고 하는 큰 틀의 합의이기 때문에 우리 정치개혁의 큰 지평이 이제 열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거친 표현의 반응이 나와서 성 의원께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저는 김동연 총리께서 창당할 때 제가 직접 갔었지요. 축하하러 갔었고 정말 김동연 총리는 비교적 그 새로운 그런 마인드로서 정치를 좀 바꿔보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이제 대선에서는 뭐 여든 야든 내 편 끌어들이기도 하나의 그 큰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작업하는 건 맞는데 과연 이게 가치의 결합이 될 수 있는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재명 후보 얼마나 험이 많습니까? 지금 뭐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전과사범에다가 없는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비리와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것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알 텐데 여기에 결합한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할 것이다라고는 기대를 김동연 부총리가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패배 뒤에 민주당이 겪게 될 엄청난 내용이 있을 텐데 그로부터 향후 대권 후보로서의 입지를 다지려고 한다면 자신의 정치적 공간이 민주당에 좀 더 있지 않나라고는 이런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 김동연 부총리하고 좀 틀린 얘기는 한데 안철수 후보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인데 안철수 후보도 안철수 후보는 좀 말씀하신 데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모종의 정치적 계략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고 또 가치의 결합이 아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반론을 하신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이야말로 가치의 결합이죠. 우리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특히 국민의힘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요구하면서 계속 내세웠던 게 정권 교체의 대의에 복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정권 교체 그만으로 가치일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권 교체를 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에 없고 또 설사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서로 달라요. 윤석열과 안철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단일화가 결렬되자마자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를 정권 교체 때문에 찍었다가는 나중에 그 손가락을 자르고 싶은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가치에 대한 합의 없이 정권 교체 하나만을 가지고 단일화를 모색하려고 했던 게 국민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니 여기다 대고 그렇게 공격할 일은 아니죠. 왜 가치에 합의가 없습니까?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당제 체제로 정치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국민이 가장 중요한 문제, 시급한 문제로 여기고 있는 주택 문제와 교육 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의사를 모을 수 있는 위원회를 곧바로 꾸리기로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산하에 공통공약 추진위원회를 설치해서 여야 후보가 공통으로 공약한 바는 책임지고 추진하게끔 하고 이것을 아예 관례화하자라고 하는 합의까지 했습니다. 이런 게 가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왜 폄하하십니까? 두 번째로 김동연 전 부총리가 뭔가 민주당의 패배를 확신하고 패배 후에 닥쳐올 민주당의 혼란 상황에서 뭔가 당권이나 뭐나 이런 것들을 쥐어보려고 들어간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뭐 근거가 있는 말씀입니까? 그냥 머릿속에 생각이시죠? 그럼요. 정치는 뭐 예측하고 상상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동연 부총리의 그런 충분한 계산된 판단이 가치의 결합이라고 포장을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부패한 정권, 실패한 정권, 본인이 부총리 하면서 그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최저임금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동연 부총리에 대해서는 저도 참 귀한 분이구나 이런 판단을 했었고요. 지금 정리하죠. 성현의 그 정치적 무슨 계획이 있다는 말씀은 이제 개인적인 아무 생각으로 근거 없는 정리했습니다. 생각이시라는 말씀이고 네, 또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네, 두 번째 말씀하시길 듣습니다. 아니 이 얘기가 네, 정치개혁안에 그 얘기 좀 해보세요. 네. 지금부터 내가 끝난 이재명 다음에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운동화끈을 고쳐매겠다고 하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도대체? 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를 정치개혁을 하시기 설명하셨으니까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치개혁 네. 송영길 대표 개혁안이 과연 했습니까? 586 용태론 지금 누구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거기에 윤미향, 위안부 네. 할머니들 다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 그 국제적인 망신시킨 사람 그리고 이상직 의원 제명한다고 하더니 그런 거 다 했습니까? 다 공연불이었습니다. 내는 거 다 거짓말했잖아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헌 당규에다가 성비 같은 경우 하면은 공천을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할 때 당헌 투표해가지고 냈잖아요. 예. 그때 엄청난 개혁이라고 떠들었습니다. 이거. 정치개혁안에 대한 그다음에 진정성은 문제 삼으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좀 짧게 네. 말씀 네. 좀 아니 해주세요. 더 얘기 길게 하고선 그런 얘기들을 막 하셔. 위성정당 한다고 해서 안 만든다고 했다가 다 만들어 놓고 예. 마지막에 합당 안 한다 그랬잖아요. 예. 이거 꼼수 부려가지고 당원 투표에서 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4년 중임제에서 분산한다는 거 19대 대통령 공약으로 안 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다 냈던 겁니다. 그래 놓고 나서 이거를 다시 얘기하니까 이게 가치의 결합이다. 180석 가지고 뭐 했어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네, 이번 지적은 그 정치개혁안이 과연 이행될 것이냐의 문제를 제기하신 겁니다. 그 부분에서 답변 잠깐 듣고 그러니까 가시는데. 갑자기 송영길 대표의 정치 개혁안을 들고 나오시는 일을 잘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내놨어요. 아니 김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서로 정치 개혁안에 합의했지 않습니까? 그 합의한 내용에 586 용퇴하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이상직 제명하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위성정당 만들지 말고 뭐 공천하지 말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냐고요. 지금 논의할 거는 아까 의원님 논점을 이탈하셨는데 민주당 지적하고 비판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논점에 입각해서 토론하시게요. 지금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정치 개혁을 위해서 서로 합의한 바를 가지고 이것이 가치의 결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합의한 내용 중에 어떤 것이 가치가 아닌지를 지적해 주셔야죠. 왜 난데없이 송영길 대표의 정치 개혁안을 비판합니까? 논점에서 어긋난 말씀하지 마시고요. 잠깐만요.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좋습니다. 그러면 딱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재명의 민주당을 주장을 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의 민주당의 송영길입니다. 송영길이가 이 얘기를 나눴단 말이에요. 정치 혁신안을 내놨단 말이에요. 안 됐잖아요. 그러니 지금 현재 이재명의 민주당이 약속도 안 지켰는데 다른 거 아무리 지금 내놔도 이걸 국민이 믿겠습니까? 그리고 선거 10일 남겨놓고 이걸 내놓습니까? 아니 자꾸 논점을 논점 흐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비판하시는 좋아 그 문제로 그럼 네. 토론하십시다. 일단
김동연, 이재명 후보의 정치개혁 합의는 가치 합의라고 하는 점을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로 민주당이 과연 이거를 실천할 의지가 있느냐 이거를 따지시는 건데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그거 약속해놓고 하지 못해가지고 민주당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들 반성하고 있고요. 혁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앞서서 선도하고 있어서 그걸 뒷받침하기 위한 의원총회의 결의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할 거예요. 두 번째로 586 용퇴 해야죠. 그리고 이미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재선인 사람들에게 586이니까 물러가라 이럴 수 없는 겁니다. 생물학적 나이를 가지고 뭐 진퇴를 결정하라고 하는 거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근데 다만 저는 국회의원들이 4연속으로 연임하는 문제,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처럼 똑같이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여야가 합의해서 선거법을 개정했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은 여기에 동의하나요? 그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상직 의원 등 제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박덕흠 의원도 들어가 계시죠? 당장 합의해서 처리하십시다. 국민의힘은 국회 윤리위원회 소집하는 데 대해서 협조하지 않았어요. 네? 네. 뭘 그렇게 서둘러야 되느냐 이런 입장을 피력했던 게 국민의힘입니다. 세 번째로 저희들이 성비위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한 거 잘못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 엄청나게 큰 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뼈아프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도 다수의 보궐선거 지역이 있었습니다만 당헌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유로 보궐선거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천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그 부분, 그렇게 네. 실천해 가겠습니다. 네. 근데 듣고 이제 다음 주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제가 얘기할 때 길게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진 의원님 너무 길게 하셨어요. 너무 많은 말씀을 지적하시니까 저는 짧게 할게요. 네, 네. 이재명의 민주당을 선언을 했잖아요. 예. 국민들께 약속한 겁니다. 그래놓고 그 밑에 함께 하고 있는 송영길 대표의 약속도 안 지켜지더라는 거예요. 윤미향 의원 뭐 이야기하고 박덕흠 의원을 끌어들이시는데 민주당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국민 약속한 거예요. 180석 가지고 예산안 막 통과시키잖아요. 국회에서 협의해 주세요. 그다음에 왜 그런 것도 협의하자 그럽니까? 왜 윤리위원회 안 여십니까? 아니 그러면 예산안은 왜 협의 없이 막 통과시킵니까? 합의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 자, 그 문제는 그 문제 또 됐습니다. 국민의힘 네. 본회의에 들어와서 다음 표결하지 부분에 않았습니까? 예. 왜 덮어 씌웁니까? 그렇게 좀 뒤집어 씌우는 일 좀 하지 마세요. 그분 사실 진정하시고 네. 토론하시게. 네, 그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아니. 벗어나니까 네, 그까지만 하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오늘 그 김동연 새물결 후보가 사퇴하면서 또 자연히 또 우리 국민의힘 쪽에 관심 있는 부분이죠. 그 안철수 후보의 행보가 어떨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대응이 약간 변하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오늘 권영세 총괄선대본부장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듣고 한마디 듣겠습니다. 이제 안철수 후보랑은 투표로 단일화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하시는지. 저희 입장은 거기에 대해서 뭐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우리가 기다리지만 지금 쉽지 않고 그 쉽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투표로 단일화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성 의원님, 그 투표로 단일화해야 한다. 이 말은 단일화 좀 거리가 먼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안철수 후보하고 서울시장 보선할 때 협상 대표로 갔었고요. 예. 또 합당할 때도 제가 직접 참여를 했었고 이번에 단일화할 때도 물밑에서 교섭을 했었던 당사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개인적인 입장이라는 걸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안철수 후보께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제안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야권 후보에 대한 통합 단일화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정몽준 후보 간에 있었던 것들이 비교적 지지율이 좀 붙어 있었거든요. 큰 차이가 좀 약간은 났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단일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때도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 선거할 때에 그 제안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비교적 또 차이도 좀 적었어요. 그런데 지금 40%가 넘는 후보와 10% 미만인 후보가 이것을 같은 조건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저는 처음부터 할 의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장 후보 경선할 때 안철수 후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건 굉장히 큰 결단을 한 겁니다. 안철수 후보가 오세훈 후보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그것을 믿고 역선택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완전 국민 경선 여론조사를 제안해서 성사됐지만 뒤집어져 버렸지 않았습니까? 의외로.
누구도 오세훈 후보가 단일화 경선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기더라고요. 당세가 있고 그러니까 쉽지 않았겠죠. 근데 어쨌든 관건은 국민 경선, 안철수 후보가 제안했던 여론조사 단일화를 받을 거냐 말 거냐에 있습니다. 이번에 결렬된 것도 그것도 결국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렬된 것이기 때문에 그럼 단일화 끝났다고 네, 단일화는 물 건너갔다. 끝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났습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끝났느냐 안 끝났냐 이거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어려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끝까지 좀 예, 두고 보겠다 이렇게 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저는 안철수 후보께서 정말 정치 정권 교체를 서울시장 나올 때도 이 얘기를 하셨고 네. 대선에 나올 때도 정권 교체를 들고 나왔거든요. 네. 근간에 와가지고는 정권 교체라고는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적폐 교체라고는 이상한 말을 좀 사용하고 예. 있거든요. 저는 안철수 후보께서 굉장한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분 또한 야권이 정권을 교체를 하는 걸 원하지 않는 거 아닌가.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전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안 후보 문제는 그래서- 또 그래서 기회가 되면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고도 정치권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말씀 듣고 관련 얘기 또 잠깐 나누는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